안녕하세요. 닥터 추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 사건이 터지자마자 경제적 위기감을 느끼고 배달 알바도 하고 출퇴근 교통비라도 줄여보고자 카드 할부로 전기 자전거 구매를 했습니다. 현재 9개월째 이용 중인데 저의 채널 영상 중 배민 커넥트 후기에 자전거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토벨로 테일즈 G7에 대한 리뷰와 함께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 꼭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전기 자전거의 장점. 전기 모터가 주행에 도움을 주어 편합니다. 출퇴근용으로 이용 시 교통비가 들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단점. 배터리가 소모가 되면 따릉이보다 못합니다. 생활 방수가 된다고 해도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사용이 어렵습니다. 전기 자전거의 종류. 전기 자전거, 페달을 굴려서 전동 장치를 작동시키는 파스 방식으로 전기 자전거라고 불리웁니다. 전동 스쿠터, 오토바이처럼 스로틀을 당겨서 주행시키는 방식으로 전동 스쿠터라고 불리웁니다. 페달이 장착된 제품들이 있고 이 경우는 파스와 스로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스로틀 방식이 있는 자전거는 스쿠터로 구분이 되어서 자전거 전용 도로에 진입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강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말합니다. 최소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 운전면허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헬멧 착용 역시 의무입니다. 전기 자전거는 국내법상 시속 25km 이하로 운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기 넣고 아무리 당겨도 25km 이상 나가지 않게 나옵니다. 모토벨로라는 국내 업체가 중국에서 OEM 생산을 해오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고요. 코로나가 터지고 물류 배송이 어려워 배송 지연 등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70만원 정도로 전기 자전거 중에는 저가형으로 나왔고 전기 자전거가 갖출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어서 가성비는 최고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저렴한 가격에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디자인 역시 괜찮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거의 30kg에 가까운 무게로 여성분이 컨트롤하기엔 무겁습니다. 대신 안정성은 있죠. 결론은요, 그냥 딱 가격만큼만 합니다. 스트롤과 파스 겸용 방식의 전동 스쿠터입니다. 별도의 킥박스와 창이 있습니다. 전력량 표시 등이 있고요. 초록색 버튼은 기어인데 처음 전원을 넣으면 3단, 한 번 더 누르면 1단, 또 한 번 더 누르면 2단, 그리고 다시 3단으로 가는 방식입니다. 눌러봐도 몇 단인지 모르기 때문에 별일 없으면 그냥 3단으로 운행합니다. LED 라이트가 있고요. 좌우측 방향 지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락션이 있는데 크진 않습니다. 10A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탈착이 가능해서 어디서든지 충전이 가능하고요. 무게가 꽤 무겁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어서 도난 위험이 없습니다. 충전 단자에 꽂기만 하면 되고 방전에서 완충까지 약 4시간 이상 걸립니다. 파스 방식 1단으로 가면 최대 60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가는 속도입니다. 일반 자전거의 브레이크가 아닌 드럼 브레이크 방식입니다. 안전하긴 합니다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에 잠금 장치가 있어서 아주 안전합니다. 이거 잠그면 바퀴가 구르지 않아서 도난 염려가 없습니다. 푹신한 안장으로 엉덩이가 편합니다. 뒷좌석 역시 푹신해서 좋습니다. 아이들 태울 때는 반드시 유아용 안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킥 스탠드 장착으로 안정된 거치가 가능합니다. 총 150km까지 탈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자전거는 엄마가 아이들 태우고 편히 다니라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토록 있을 것은 다 갖추고 있는 모토벨로 테일즈 G7. 그럼 9개월 사용 후 결론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요. 경제적입니다. 웬만한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입니다. 배터리가 생각보다 빨리 소모됩니다. 실제 스트롤로 진행 시 25km 정도밖에 다닐 수 없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페달을 굴려서 운행하면 되는데 자체 무게가 거의 30kg이고 내 몸무게까지 합치면 100kg,
1단 기어로 페달을 밟으면 따릉이보다 느리고 힘듭니다. 심지어 체인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빠져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후기들이 방전되면 지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이동하고자 하는 거리를 항상 계산해서 배터리 충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동 스쿠터로 나온 거라 자전거로서의 기본 기능을 잘 하지 못합니다. 페달 굴리면 헛바퀴 도는 느낌을 자주 받으며 체인 역시 약해서 자주 빠집니다. 다행히 스트롤이 있어서 체인 빠져도 주행이 가능하지만 언덕 같은 곳은 페달의 도움 없이는 못 올라갑니다. 속도가 느립니다. 스트롤 3단 해봤자 시속 20km 겨우 나옵니다. 페달을 함께 굴려주면 23에서 24km까지 나옵니다. 요즘에 나온 것들은 속도가 안 나온다는 구매평이 많이 올라옵니다. 드럼 브레이크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속도 제어에는 안전하지만 드럼 브레이크 안쪽으로 이물질이 자주 들어갑니다. 그런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정말 괴팍한 소음이 발생이 되며 지나던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자전거 운행하면서 저 역시 창피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자전거 구매 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용도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 태우고 마트나 동네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이용하기 편한 전동 스쿠터가 좋지만 배달이나 출퇴근처럼 많이 이용하려면 파스 방식이 좋습니다. 기어가 좀 있는 걸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방전 시에 1단 자전거는 운동을 넘어서 노동, 지옥입니다. 방전이 되더라도 기어가 있는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같아서 주행 시 어렵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달리기 위해 스쿠터가 아닌 파스 방식만 되는 전기 자전거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도 될 수 있고 전기를 이용해서 편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보조 스로틀을 장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AS 센터가 있는지 꼭 확인 바랍니다. 이거는 자전거라기보다는 전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리점에서는 전기 관련한 것은 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AS 센터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AS가 너무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 와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해도 한국에 AS가 가능한 기술자가 있는지 꼭 체크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100만원은 줘야 쓸만한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비싼 돈 주고 구매하시는 거니 정말 신중하게 체크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담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험담. 현재 사용 중인 자전거 액세서리 3종 세트, 헬멧, 휴대폰 거치대, 자물쇠에 대한 경험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